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비극 작품을 살펴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장성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그리스 비극을 살펴볼 텐데요, 교수님. 비극의 기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리스 비극은 BC 5세기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 그 BC 5세기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 그 철학의 발전을 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 아테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네. 이제 건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아테네에선 그 봄철에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는데요. 오. 이제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비극이 상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포도주의 신, 네. 뭐 풍요의 신이었죠. 보통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이제 비극의 공연은 그 일종의 이제 종합 예술로 이제 코러스와 배우에 의해 네.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코러스는 12명에서 한 15명 정도였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코러스의 리더는 등장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스 비극은 이후 뭐 서양의 극 예술과 문학, 뭐 인간관에 아주 그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읽히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전 세계 그 연극 무대 위에서 계속 상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인들만의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가 함께 누리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먼저 그 아이스클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인간의 모습은 고통받는 인간입니다. 아이스클로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이스클로스가 비극을 최초로 쓴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아이스클로스는 오늘날 이제 비극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고요. 먼저 그 이 그림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그 섬뜩했거든요. 이제 그림 속의 여인이 뭔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제 오른손으로는 도끼를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도끼와 옷엔 그 유혈이 낭자하고요. 그러네요. 아마도 그 이제 커튼 너머에 있는 이제 누군가를 방금 전에 도끼로 죽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그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얼굴에 뭐 긴장이나 공포, 네. 뭐 떨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 아주 당당한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해야 할 일을 했다. 자,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거만함마저 느껴지고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클리타이메스트라입니다. 자, 그녀는 방금 전에 자신의 남편이자 자, 미케네라는 도시의 왕인 아가멤논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리타이메스트라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10년 만에 그 만나게 된 남편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인 걸까?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극은 뭐 제목은 아가멤논인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주인공은 그 클리타이메스트라거든요. 지금 이 가계도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가멤논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메넬라우스예요. 네.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헬렌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게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라는 그 사람이 헬렌을 유혹을 해서 트로이로 데려오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클리타이메스트라와 헬렌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가 형제에게 네. 시집을 간 거죠. 아가멤논과 클리타이메스트라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거기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피게네이아, 오레스테스, 엘렉트라가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군의 함대가 모여 트로이로 출항을 하려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죠? 예,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언자에게 뭐 물어보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이유는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배가 출항을 하려면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여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가멤논은 정말 깊이 고뇌를 하죠. 내가 정말 내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하지만 이제 트로이 정벌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고 네. 아내 클리타메스트라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딸 이피게네이아를 뭐 그리스의 그 유명한 장수와 결혼을 시키려 하니까 뭐 데리고 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클리타메스트라가 딸을 데리고 그리스군의 함대가 집결한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게 남편의 목적이라는 거를 뭐 이내 알게 되죠. 그리고 아가멤논은 결국 딸을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클리타메스트라가 남편에게 아주 깊은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속아 이 딸을 잃은 슬픔이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에도 클리타메스트라의 가슴 속에서 사그라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트로이를 정복하고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클리타메스트라에겐 아이기스토스라고 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그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독수 공방에 따른 이제 외로움 때문에 뭐 불륜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왕인 남편을 살해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남자 조력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클리타메스트라가 남편을 살해한 가장 큰 이유는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 죽게 한 거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었죠. 그리고 아이기스토스와의 분류는 부차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타메스트라에 따르면 아가멤논은 자기 행동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클리타메스트라는 아가멤논의 죽음이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값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죄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그 벌로 죽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가계들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네네. 자, 아트레우스에겐 그 아가멤논의 아버지죠. 그 아트레우스에겐 그 티에스테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티에스테스는 형인 아트레우스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네. 그런데 아트레우스는 이를 알고서 동생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에스테스를 잔치에 초청하고선 동생의 어린 아들들을 죽인 후에 그 살코기를 요리해서 잔치에 온 티에스테스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의 살점을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로 알고 먹고 있는 티에스테스에게 이제 아트레우스가 진실을 밝히죠. 그러자 티에스테스는 뭐 당연하게도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죠. 예, 하지만 지금 제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제 신화 속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계들을 보시면 티에스테스가 바로 클리타메스트라와 불륜의 연인 관계였던 아이기스토스의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아이기스토스가 클리타메스트라와 아가멤논의 살해를 공모한 것은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티에스테스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에 대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기스토스는 아가멤논의 죽음이 클리타메스트라처럼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기스토스에겐 그 왕위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가멤논이 죽으면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아가멤논이 잠들어 있고 자, 칼을 든 클리타메스트라 뒤에 아이기스토스가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림에선 클리타메스트라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선 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클리타메스트라는 그 결행의 순간을 앞두고 주저하고 있는데 아이기스토스가 그녀를 부추기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남편을 죽이라고요.
자, 이 그림에선 아이기스토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클타이메스트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가 진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타이메스트라가 아이기스토스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클타이메스트라는 왕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개 여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케네의 왕이 남편을 살해한 후에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지키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척이고 왕위 계승권이 있는 아이기스토스를 자신의 조력자로 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극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부모나 선조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아가멤논 집안의 비극이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클타이메스트라는 자신의 아들인 오레스테스에게 죽습니다. 아이기스토스도 함께 죽고요.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는 아버지 아가멤논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타이메스트라는 남편이 남편의 죽음이 신의 정의로 징벌이라 주장을 했는데, 자, 그 자신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그러니까 신의 정벌을 받은 것인가?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클타이메스트라는 자신의 고통에서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 그러니까 과연 뭐 얻은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의 관점에서 정말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지, 뭐 이제 독자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얻는 지혜도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봄으로써 얻는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타이메스트라의 고통을 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강연에서 비극을 살펴보는 만큼 자,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비극이란 당연히 고통받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극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 좀 다음 강연들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